냉장고 속에서 썩지 않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장과 혈관을 조용히 썩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주방의 성분표부터 뒤집어 보십시오.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독성 보존료의 정체를 밝힙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들이 혹시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통기한이 넉넉하다고 해서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으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6년 1월에 발표된 최신 의학 정보이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직언이 될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76세 되시는 김영수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산을 타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실 정도로 정정하신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부쩍 몸이 무겁고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고 체내 만성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소 술도 안 드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드시는 분이었기에 본인도 결과가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평소 드시는 식단을 하나씩 짚어보니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요거트와 반찬으로 즐기시는 가공식품들 속에 칼륨 소르베이트라는 화학 보존료가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영어로 EE0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분은 곰팡이를 막아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마법 같은 가루입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보존료를 지속해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7%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의 유익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식품의 부패를 막는 성분이 우리 장 속에 살면서 면역력을 지켜주는 착한 균들까지 곰팡이와 똑같이 취급하며 죽여버리는 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 환자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잠자고 있는 암세포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건강을 위해 부지런히 챙겨 드시는 분들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정 음식을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반복해서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화학물질이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식탁 위에 어떤 위험한 식품들이 숨어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둘째로, 이 물질들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건강하게 100세를 누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손주들에게 간식을 사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께서는 오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주는 그 음식이 아이들의 장 환경을 평생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경각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수 어르신의 혈관과 장을 공격했던 5가지 식품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록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들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식탁에서 당장 치우셔야 할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가공육에는 색을 예쁘게 만드는 아질산 나트륨과 부패를 막는 칼륨 소르베이트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칵테일 효과라는 무서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치 독약 두 가지를 섞어서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조합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림프구를 직접 공격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독성 때문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늘 구워주셨던 반찬인데 그게 본인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마트에서 파는 공장제 김치와 절임 반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긴 단무지나 장아찌는 제발 멀리하십시오. 원래 김치는 발효되면서 유익균이 뿜어져 나오는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된 김치 속에 칼륨 소르베이트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성분은 곰팡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산균까지 싹 다 전멸시킵니다. 죽은 김치를 먹는 셈입니다. 우리 면역력의 70% 이상은 장에서 나옵니다. 장 속에 착한 균들이 사라지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편리함 때문에 사드셨던 김치가 오히려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어묵과 명란젓 같은 수산물 가공품입니다. 포장지에 적힌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선살로 만든 어묵은 금방 상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강력한 보존료를 사용합니다. 특히 명란젓은 색깔을 내기 위한 색소와 보존료가 범벅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물질들은 우리 혈액 속의 백혈구를 약하게 만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겪으셨던 높은 염증 수치의 원인이 바로 이런 가공 수산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슬라이스 치즈와 향이 첨가된 요거트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유제품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노란 슬라이스 치즈는 자연 치즈에 여러 첨가물을 섞어 만든 가공 치즈입니다. 진짜 치즈는 냉장고에서도 곰팡이가 피는 게 정상이지만 보존료가 들어간 가공 치즈는 몇 달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유통기한이 유독 긴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요거트가 보존료 때문에 장 속의 유익균을 죽인다면 이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드셨던 그 달콤한 요거트가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편의점에서 파는 단빵과 크림빵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눅눅해지지 않고 촉촉함이 유지되는 빵을 경계하십시오. 상온에서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 빵에는 칼륨 소르베이트뿐만 아니라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제와 인공 향료가 가득합니다. 영국 의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복합적인 첨가물 섭취는 우리 몸의 염증 경로를 자극하여 암 발생을 촉진합니다. 간편하게 때웠던 한 끼 식사가 혈당을 올리고 면역력을 갉아먹는 주범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성분표 보는 게 처음에는 참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하니 눈도 침침하고 귀찮기도 하시죠.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운 화학 용어들이 많이 적혀 있을수록 우리 몸과는 먼 음식입니다. 특히 칼륨 소르베이트는 소르빈산 칼륨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니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허용 기준치를 정해두고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루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먹은 요거트, 점심에 먹은 단무지, 저녁에 먹은 어묵 속에 든 보존료가 내 몸속에 합쳐지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하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유통기한 날짜보다 그 옆에 적힌 원재료명을 먼저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여러분의 꼼꼼한 눈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복덩들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왜 본인의 염증 수치가 그토록 높았는지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성분표를 뒤집어 보십시오. 칼륨 소르베이트나 220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그것은 내 몸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소중한 분들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첨가물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무너진 장 환경을 되살리고 암세포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치유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고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진짜 발효식품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김치 대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나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선택하십시오. 진짜 발효식품 속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이 균들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단쇄 지방산이라는 강력한 항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번거로워하셨지만 직접 담근 김치를 드시면서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생선을 드시는 것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식탁에 올리십시오.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보존료가 일으킨 체내 염증을 직접적으로 잡아주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가득한 환경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데 오메가3는 그 토양 자체를 건강하게 바꿔버립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오메가3 섭취가 대장암 위험을 30% 이상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분이 단순한 자연 치즈와 천연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보셨을 때 우유와 유산균 딱 2가지만 적힌 제품을 고르십시오. 진짜 요거트는 신맛이 가득하고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바로 그 속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를 조절하는 장내 미생물들을 지휘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반드시 1분에서 3분 사이로 짧게 쪄서 드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열에 약해서 물에 넣고 오래 삶으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살짝 아삭한 식감이 남을 정도로만 쪄서 드시는 것이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이 설포라판이 전립선암을 포함한 각종 암 발생률을 60% 이상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를 올바른 온도로 우려 마시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물이 아니라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녹차를 우려내십시오.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끓인 뒤 10분 정도 식혔다가 2분에서 3분간 우려내면 쓴맛은 줄어들고 항암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제 편의점 음료 대신 이 건강한 녹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십니다. 6번째는 정제된 밀가루 빵 대신 통곡물이나 자연 그대로의 간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출하실 때 편의점 빵 대신 찐 고구마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의 유익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정화되면서 대장암 발생 위험이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해결책들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우리 자연이 준 그대로의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일 뿐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면서 3개월 만에 다시 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좋은 해결책들을 어떻게 하루 일과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켰던 24시간 식단표를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지실 겁니다. 아침 7시에는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드세요.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상온에 잠시 두었다가 블루베리 한 줌과 견과류 5알 정도를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는데 3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아침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장을 깨우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점심 12시에는 하얀 쌀밥 대신 현미를 반 정도 섞은 밥 반 공기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재래식 된장으로 끓인 찌개와 집에서 담근 김치 혹은 신선한 나물을 곁들이는 겁니다. 된장찌개에는 두부와 애호박을 듬뿍 넣어서 포만감을 채워주세요. 김영수 어르신은 이 점심 식사만으로도 오후 내내 속이 편안하고 기운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한 시간이 찾아오면 편의점 빵이나 과자가 아니라 따뜻한 녹차 한 잔과 찐 고구마 반 개를 드시는 거예요. 녹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내시고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 속의 유익균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공급하게 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저녁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녁 6시에는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과 2분 동안 살짝 찐 브로콜리 한 컵을 드십시오. 생선의 오메가3가 하루 동안 쌓인 체내염증을 씻어내고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이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를 켜줄 것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저녁을 가볍고 깨끗하게 드신 뒤로 밤에 잠도 훨씬 잘 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개운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수십 년간 이런 보존료가 든 음식들을 먹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우리 몸은 정지된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장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는 5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간 세포는 150일이면 새 옷을 입고 우리 몸의 피인 적혈구는 120일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당장 독성 물질을 끊으면 내일부터 만들어지는 세포는 깨끗한 재료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76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지만
3개월 만에 피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공식품을 어떻게 100% 피하느냐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변은 온통 첨가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80대 20 법칙입니다. 일주일 식사 중에 80%만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집밥으로 채우세요. 가끔 외식하시거나 어쩌다 햄 한 조각 드시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기본 식단을 바꾸는 꾸준함입니다. 성분표에서 칼륨 소르베이트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선반에 내려놓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내 몸에 쌓인 노폐물과 화학 성분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한 모금씩 드시는 것이 장 운동을 돕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 후에 가볍게 거실을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를 실어 나르는 림프 순환은 우리가 움직일 때 비로소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식단을 바꾸면서 하루에 물 8잔 마시기를 함께 실천하셨는데 덕분에 피부색까지 맑아졌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독소를 빼내는 것은 결국 내 몸의 순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보존료에 공격받은 여러분의 세포를 다시 살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려는 분들끼리 서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76세 김영수 어르신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우리 몸을 지키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 딱 3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칼륨 소르베이트가 들어간 가공육과 공장제 김치, 그리고 편의점 빵을 포함한 5가지 위험식품을 오늘부터 식탁에서 멀리 하십시오. 둘째, 우리 몸의 해독 스위치를 켜주는 진짜 발효 음식과 등푸른 생선, 그리고 찐 브로콜리로 매일의 식단을 채워주세요. 셋째, 물건을 사실 때 뒷면 성분표에서 20이라는 숫자나 칼륨 소르베이트라는 글자만 확인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76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십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몸이 천근만근이라며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시던 분이 이제는 주말마다 산행을 다니실 정도로 기운이 넘치십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부지런히 챙겨 먹었던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절대로 보존료가 가득한 빵이나 햄을 사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직접 고구마를 찌고 과일을 깎아주며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하셨지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대단한 결심이나 비싼 보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뒤를 한번 돌려보는 그 작은 관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입에 달콤하고 먹기 편한 음식보다는 내 몸의 장과 혈관이 진정으로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6세 김영수 어르신도 해내셨으니 여러분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이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 신세지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소식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